뻔한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상! 안녕하세요, 전명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부장님, 이상원 팀장님, 규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 분은 지금까지 본 이력서가 몇 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세워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대략적으로다가 몇만 장 되지 않을까요? 네. 몇만 장. 네. 저는 뭐 이게 다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렇기도 보니까 하죠,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한 5천 장쯤 되지 않나? 5천 장? 네. 엄청나구나. 5천 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이력서 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경쟁사 이름을 또 쓰는 거예요. 많죠. LG한테 삼성. 예, 맞아요. 삼성 알러뷰 막 이런. 삼성한테 막 사랑해요 LG. 현대제철 쓰는데 동국제강 화이팅 뭐. 그러면 거의 뭐 100% 아웃. 나가리죠. 예. 오늘 주제가 이력서인가 봐요. 아유 눈치채셨어요. 예 예. 이력서기는 한데 좀 다른 이력서입니다. 오늘의 취업비자 주제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나와 있는 캠퍼스 리포터 이예나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외국계 기업 지원할 때 꼭 필요한 커버레터와 레주메, 과연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걸까요? 취준생분들에게 커버레터와 레주메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그럼 커버레터 쓸 때 이런 내용은 꼭 써야 된다더라 하는 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력서를 낼 때 이제 왜 면접의 기회를 줘야 되고 이걸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편지 앞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조건 한 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어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커버레터 문구 가장 앞에 써야 하는 것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목적어가 불분명하게 뭐 to whom, will consider about this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이력서에 쓰기에는 알맞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하게 어느 회사의 뭐 인사 담당자에게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쓰라는 글을 봤었고, 저는 커버레터는 지원자가 기업에게 쓰는 연애 편지라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쓰고 이제 경험적인 장점과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장점을 나열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 회사에 와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많이 어필하고 어떻게 동기를 부여받아서 이 회사에 왜 오고 싶은지, 꼭 오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커버레터와 레주메, 커버레터는 뭐고 레주메는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규리 씨 오랜만에 한번 전문가. 내가 전문가. 말씀해 주시면. 예. 근데 아까 학생들이 잘 말하긴 했었어요. 네. 커버레터는 이제 레주메를 보낼 때 그 앞에, 그 앞에 이제 붙이는 자기소개서, 한국으로 치면 자기소개서 같은 건데, 이제 쓰는 형식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어로 커버레터는 회사에게 연애 편지 쓰듯이. 근데 이게 레터라는 말이 들어가서 맞아요.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걸 편지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편지처럼 있네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레주메를 이렇게 좀 서머리 해가지고 써주는 그런 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계 기업은 그런 어떤 형식이 없어요. 정해진 그 형식이 없고, 그래서 커버레터도 뭐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뭐 연애 편지 쓰시듯 써도 되고 네네.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네. 인사 담당자로서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지원 동기, 그리고 레주메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맞다. 이거를 좀 한 장 이내로 좀 축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나중에 꼭 들어가야 할 만한 내용. 뭐가 내용은 이 직무에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적합하다. 그 직무 적합도에 대한 본인의 얘기를 반드시 몇 줄이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회사에서 제가 맡은 직무,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해서 그거에 연관된 제가 학교 생활을 쓸 것 같고, 우선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제 사회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학생회 생활을 했던 거를 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외국계 기업이면 제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잘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ISC라는 국제학생회 활동을 했어서 그거에서 이제 외국인과 잘 상호 소통을 했다, 그런 거를 어필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 그 직종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제 SNS 마케팅이나 바이럴 서포터즈 경험이 있는 거 이런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커버레터는 우리가 작성한 레주메에서 좀 포커스해서 읽어줬으면 좋겠는 부분을 서머리에서 쓰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학생회장 경험을 뭐 쓰는 거는 중요한데 경험을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어치브 했는지 어치브먼트 자체를 작성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작성해주면 이제 우리가 커버레터를 읽으면서 그럼 내가 이 사람의 레주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학생회장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회장을 하면서 뭐 어떤 뭘 했고 얻은 거. 얻은 거, 막 네. 그런 경험을 네. 얘기하는 게 더 궁금할 수 있다. 뒤에 레주메의 내용을 정말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이 읽어줬으면 하는 좀 집중해서 봐줬으면 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가 모든 것입니다. 예. 여지껏 좋다. 지금 뭐 학생회장을 했다, 뭐 국제학생회에서 활동했다 다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직무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네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외국계 기업은 특히 그 job description이라고 해가지고 직무 정의서가 있습니다. 보통 그 J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뭐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job description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잡을 위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스킬이 무엇이고 필요한 경험이 무엇이고 어떤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커버레터를 쓸 때는 그 직무에 맞춰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적인 측면, 스킬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내가 학생회 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학생회 활동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런 것들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이걸 더 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말 포커스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직무 정의서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커버레터 쓰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소서처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자소서와 커버레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소서처럼 일신상의 이야기나 뭐 자기 자신의 가족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 커버레터와 자소서는 동일하다고 봐요. 동일한 걸 써야 되고요. 네. 근데 다만 다른 것은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답을 해야 하는 되고요. 거구나. 엉뚱한 답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고 또는 그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쓰는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하는 내용은 사실은 똑같아야 같은 됩니다. 내용이지. 근데 다만 커버레터는 되도록이면 한 장 이내에 정말 자기가 반드시 어필하고 싶어하는 거를 축약해서 써야 된다. 큰 차이네요. 아주 중요한 라는 차이죠. 예. 자율양식 이제 자율양식. 자소서나 이력서 내라고 하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마찬가지로 커버레터 식의 그런 자소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 직무에 왜 적합한지, 내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잘 써줘야 되는 게 이제 자소서든 커버레터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레주메 쓸 때는 어떤 내용을 쓰셨어요? 최대한 제 경력 같은 거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북서울미술관에서 뭐 디자인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다든지 저는 이미 약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그러면 우리나라 공문 이력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이제 레주메를 써도 될까요? 우리나라 공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뭐 경험들이나 뭐 알바, 인턴 같은 거를 그냥 나열하는 형식으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외국의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나열만 하지 않고 그거를 통해 제 나름의 능력을 어필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레주메 이력서고요. 네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라면은 레주메는 영어로 쓰고 이력서는 한글로 쓴다. 네. 그러니까 이력서의 영어는 레주메, 레주메의 그렇겠죠. 한국말은
이력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네.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왜 다른 내용을 쓴다고 생각하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레주메는 이력서, 이력서는 레주메예요. 국문 이력서, 그러니까 한국 이력서에는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영문 이력서, 레주메는 안 써도 되는 게 있는지 차이를 봤을 때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차이가 없긴 한데요. 네. 굳이 요즘 들어서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력서에는 사진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 영문 이력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예. 물론, 아예? 예, 물론 본인이 원하면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이 사진을 왜 넣냐? 이거 사진 절대 넣지 마라. 의도가 이런 뭐냐? 회사도 있고요. 네. 그런 회사도 있고 외국계 항공사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공사도 못 봐요. 네, 항공사도 볼 수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성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별을 적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데 네, 외국계 기업에서는 성별 자체도 이제 안 적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생각해보니까 그 외국 이력서, 그러니까 영문 레주메 쓸 때 어학 점수 쓰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어학 점수. 아, 네. 그렇지. 어학 점수 사실 뭐 딱히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필요가 없었던 것 회화, 같고. 토익 뭐 이런 거요? 네. 왜냐면 어차피 면접 때 영어로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지. 의미가 그게 뭐 없어요. 의미가 그렇지, 의미 없지. 없는 것 아,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약간 순서가 다르잖아요. 영문이, 그러니까 레주메 같은 경우는 앞에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포지션하고 그 약간 서머리 같은 거, 잡 서머리를 잠깐 써주고 이게 요약? 왜 이제 내가 맞아요. 왜 지원하는지 써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직무에 관련된 이제 경력 사항이나 이런 걸 쓰는데 우리나라 이력서 보면은 신상 명세, 그렇지. 신상이 먼저 들어, 그렇지. 신상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뭐지? 학력. 그렇네. 또 외국, 외국계는 거의 학력 이런 것도 거의 끝에 한국 쓰고 거의 마지막에 했어요. 마지막에.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워낙 생소해서 감이 안 잡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김 대리가 영어 이력서 첨삭을 아, 받고 왔다고 합니다. 첨삭 받았어. 영문 이력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김 대리 나와주세요. Hi everybody! My name is Myung-sun Kim.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a funny person. I'm quite ambitious. I'm a pretty easygoing. 저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 김대리 자기소개 it is good. 팔랑기 취준생 여러분들 안녕. 취준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현장요원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효선입니다. 어떻게 제 자기소개 잘 들으셨나요? 제가 말한 것을 페이퍼로 옮기면 또 그게 바로 또 영어 이력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냥 제가 말한 것을 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 이력서 쓰는 법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Come on! knock. Come in. 저게 H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ave a sip. Yeah. Let me introduce myself. Nice to meet you. I have no boyfriend. Okay. 죄송합니다. 네,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ng Hee Min. Oh yeah. I know. Thank you for coming. And how are you today? Fine, thank you. And you? I'm excellent. Excellent. Ice cream? Sorry.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영어 이력서를 정말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찾아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알려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이 정도 제가- 실력도 괜찮나요? 글쎄요, 제가 명선 씨의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신지를. 사실 좀 자신은 없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네, 하지만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할 수 있겠죠?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컴온. 잘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컴온밖에 없거든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를 잘 감사합니다. 거들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정말 쓰지 못하고 가져왔어요. 아. 짜란. 네, 이게 저스틴이란 친구의 이력서인데 현재 그 패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잠깐 이제 쉬고 있고요. 그만둔 네네. 상태고요. 지금 이제 현재 또 이제 글로벌 패션 기업 MD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력서가 어떻게 좀 글로벌 기업에 맞는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 커버레터랑 레주메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러브레터는 들어봤어도 커버레터는 정말 그러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잘 썼는지 한번 봐주세요. 우선은 커버레터하고 레주메는 내용이 되게 달라요. 네네네. 예, 커버레터는 레주메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서술형으로 풀어서 뭐 지원 동기라든지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쓴 지금 커버레터는 어떻게 잘 썼나요? 네. 우선은 뭐 여백이라든지 폰트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글 자체가 커버레터라는 걸 명시를 하셨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본인의 이름 하단에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쓰거든요.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이런 걸 좀 쓰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날짜, 그다음에 이 커버레터를 읽을 사람의 이름, 그분의 타이틀,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조직, 그리고 회사의 주소를 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안 썼네요. 그 날짜만 기재가 되어 있죠. 날짜만 기재가 되어 네.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오류를 짚어드리자면 to association이라는 걸 쓰셨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dear 누구누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이 지원하신 부서가 MD 기획부서인지 아니면 마케팅 산하에 있는 부서인지를 좀 확인을 하셔서 담당자의 이름을 쓰시던지 아니면 뭐 인사 담당자, 휴먼 리소스 매니저가 이 커버레터를 먼저 읽는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면 이분은 정말 구구절절 자기의 일들을 되게 많이 절실한가 봐요, 저스틴 친구가. 아, 다 절실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첫 문장 영선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요? 네. 네. Until I entered 네네. university. 뭐 그러니까 뭐 대학 때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쓴 것 같아요. 아, 매우 열심히는 쓰셨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더 읽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죠? 너무 구구절절하게 이분이 경력직이라고 알겠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 열심히 했고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뭐 20살 때부터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서론에는 이제 지원자의 동기, 예, 이 포지션을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포지션을 지원하게 된 경로, 그다음에 본인이 공부했던 학업의 내용들, 이 포지션으로 지원하게 된 그 포부와 비전을 작성하는 란이거든요. 네, 이 포부와 그런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나요? 글쎄요, 전 전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저스틴 일단 서론 날려야 돼요, 저스틴. 네. 너무 길대요, 저스틴. 화이팅.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본론에 들어갈 내용은 그 지원한 직무하고 포지션에 왜 본인이 적합한 인재인지를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정중하고 겸손하게 본인의 경력적 강점과 역량을 다시 한번 어필하시는 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키워드 한 2-3가지 정도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이 친구는 결론은 뭘 썼나요? 우선은 이분이 이 잡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쓰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론의 내용이 다시 한번 결론에도 또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자신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킬들이 이 회사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시간이 되시면 본인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과 능력들을 어필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네.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나의 입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편지 형식이잖아요. 인사 담당자 혹은 이 커버레터를 읽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그분의 눈높이의 중점을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대표님 이제 커버레터는 이렇게 좀 공부를 한 것 같고 이제 레주메로 넘어갈 건데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전에 이제 인턴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나요? 학창 시절에 인턴을 경험해 보시다던가 아니면 인턴이 좀 어려우시면 아르바이트라도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본인의 커버레터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 생활. 그럼요. 뭐라도 경험하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좀 더 이제 해야겠어요. 네. 아르바이트도. 화이팅, 화이팅. 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네, 좋았어. 티키타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레주메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레주메가 이제 이력서 같은 거죠. 네, 이력서 같은 게 아니고 이력서고요. 이력서군요. 네. 국문 이력서하고 영문 이력서는 좀 내용이 좀 사실 달라요. 근데 우선 저스틴의 이력서를 제가 보자마자 네. 이력서를 여기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인가요? 왜냐면 프린트를 해봤는데 네, 우리 스틴이 정말 열심히 썼는데. 그렇죠. 보시면 여백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백이요? 사실은 이거를 한 장짜리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길게. 보시면 3장을 제가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인사 담당자 얼마나 이 종이 3장 써야 되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템플릿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그 영문 이력서를 한 장으로 이 3장짜리를 한 장으로 축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센터에 가장 꼭대기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쓰잖아요.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이렇게 한 줄 정도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뭐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 인턴십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턴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뭐 others에서 skills 아니면 activity and interest 이렇게까지 좀 작성을 해서 한 장으로 좀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가 훨씬 깔끔하고 보고 싶어요. 네. 그런가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스틴의 이력서를 이 한 장 템플릿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SJ 두코에서 이커머스 MD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직책에 관련된 걸 쓰셨는데 SJ 두코가 어떤 회사인지 영승 씨 혹시 아시나요? 보통 처음 들어봅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처음 들어본 생소한 회사라서 그럼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회사에서 어떠한 직책으로 어떠한 부서에서 일을 하셨는지 그거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실 때 전치사나 아니면 뭐 I로 시작하는 프로나운이나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액션 발브라는 걸 사용을 하세요. 그게 뭐죠? 동사고요. 네, 액션 발브는 그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examine, manage, 뭐 create, 그다음에 develop, 뭐 presented, lead, 뭐 이런 것들. 예. 그래도 점수를 좀 준다면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우선 그 컴퓨터가 요즘은 이력서를 스크리닝해요. AT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지면 인사 담당자가 이 레주메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래머 미스테이크, 그다음 그런 거는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여백하고 폰트를 맞춰서 영문 이력서는 폰트는 10에서 12 정도로 그 타임 뉴 로만 아니면 칼리브리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장짜리를 되게 밸류업을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점수를 뭐 준다고 하면 몇 점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한 점수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스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할 수 있어요, 저스틴. 화이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영어 또 이력서를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에게 좀 이제 대표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영어 이력서 작성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하죠. 열심히 두드려서 글로벌 인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와우, 엑셀런트. 대표님 함께 두드려요. 넉넉. 우리 민 대표님과 우리 김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있어 보이네요, 민 대표님. 저스틴의 영문 이력서 저희가 봤거든요. 네, 대충 네. 보셨죠? 예. 네. 이제 뭐 연대기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서술을 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장 최근의 학력, 그렇죠. 가장 네. 최근의 뭐 경력 한다면. 그걸 네. 맨 서두에 쓰고 뒤로 그 전. 가장 최근에 있는 게 맨 앞에 오게 되어야 이제 이게 좀 보기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예, 예. 이 친구는 일관성 있게 예. 가장 최근에 한 게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핵심만 써라. JD에 꼭 맞춰야 돼. 최근 사항부터 작성해라. 자, 취업비사와 함께라면 국문 이력서 어렵지 않습니다. 영문 이력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취업비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